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허나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오늘 왜 잘 가다 이렇게 밀릴까 라는 것과 이 캔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 캔들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예고하는 캔들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하나씩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두산로보틱스로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명한 분들이실 겁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근거가 앞으로 이 두산로보틱스로 수익을 내게 만드는 결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영상이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야겠죠.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라도요,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면요. 그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되면요,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좋아요 버튼 누르면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과 10월 달에 단계적으로 만들었었던 더블탑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던 캔들이니까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더블탑을 다시 한번 갭상승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은 뭔가 호재가 있어서 그런 신호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는 어떤 호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게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예요.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캔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더블탑을 만들었던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힘을 보여준 날이다. 즉, 앞으로의 급등을 예고하는 캔들 중에 하나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린 이유는 호재가 나와주면서 이런 캔들이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호재가 없으니까 밀린 거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속상해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호재는 언제 나오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서 우리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고, 끝까지 보시면 바라시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이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계열사 시너지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현재로서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요, 성장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성장주로서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두산로보틱스가 주력하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 시장의 성장이겠죠. 두 번째는 두산로보틱스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일각에서는 두산로보틱스가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런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를 왜 대장주라고 하느냐, 이런 기업을 왜 매수를 하느냐 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의 선동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객관적인 정보로 정확한 분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주식이 못 올라간다? 사실 잡아다가 한 대 콕 때리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면 실적주가 아니잖아. 두산로보틱스가 어디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인가요? 매번 실적이 뭐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오르고 떨어졌던 주식이 아니죠. 시장으로부터 실적으로 평가받는 주식은 실적주, 즉 성숙기에 들어간 회사들을 말합니다.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췄지만 그 시장 규모 안에서 주력 메인 플레이어 기업들이요,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가 나오고 매출이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오고, 그렇게 시가총액을 평가받고 하는 거예요.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맞아요,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다. 다만 반도체는 사양산업이 아니라서요, 실적이 매번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삼전이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뭐 이걸 삼성전자 설명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서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요지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춰서 성장하는 로봇 시장 안에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두산로보틱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 추정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요,
35% 차지하고 있죠. 얘네를 이기는 건 어려워. 근데 제가 핵심으로 제시해드린 게 뭐예요? 유니버셜 로봇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일본의 환학 그리고 대만의 테크맨 얘네들을 넘기는 거거든요. 일본의 환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7%에서 8%고 대만의 테크맨 로봇 같은 경우는 5%에서 6%예요. 지금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4%에서 5% 정도 되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열사 시너지 그리고 이번에 두산이 인수하는 SK 실트론의 시너지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해 나간다면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요. 이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이슈예요? 글로벌 자 협동 로봇 2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협동 로봇을 많이 판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죠. AI 로봇 솔루션으로. 단순하게 협동 로봇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 솔루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재료들이 하나씩 터지는 게 우리 주가 상승의 핵심이고, 제가 오늘 캔들을 말씀드릴 때 호재가 없어서 얘가 지금 못 갔다. 갈 캔들이었는데 호재가 없으니까 얘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호재가 나오면 다시 간다라는 것이고, 그 호재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줄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내용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공업이라서 아무래도 작업 현장에서의 규모나 또 작업을 하는 제품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중량이 높기 때문에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기에는 제한적인 것들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생산 라인 공정에서요. 파일럿과 POC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보조 용접과 머스탠딩과 팔리타이징 영역으로 점차 확장이 될 거다.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용접 솔루션에 대해서요. 창원에서 항상 두산 로보틱스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자, 곧 이 내용이 나올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호재가 됩니다. 창원에서 매번 두산 로보틱스가 용접 솔루션을 제시를 해왔어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창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창원 공장 채용 공고에서요. 로봇과 프로그래밍, 설비 자동화 직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공장 자동화 직무를 잘 보면은 결국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로 이어지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장 자동화 준비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두산 그룹에서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은 반도체고 로봇이고 원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엮어서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업을 수익성이 있어서 극대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자체적으로 홍보 효과가 되잖아요. 마케팅이 되잖아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두산 밥캣이라든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제품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들은 어차피 뭔가를 생산하려면 고정비라는 게 어차피 들어가요. 그 고정비를 인건비가 아니라 로봇을 투자하는 데 사용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 고정비를 인건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미국의 현대차 세 번째 공장도요. 인력을 절감하죠. 맞나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요. 공장 자동화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터지기 전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문자를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주가가 잘 가다가 밀리면 여기에서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을 한순간의 타이밍을 잘못 판단을 해서요. 굳이 손해를 보고 날 필요는 없겠죠. 맞나요?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방송하다 보면요. 일각에선 뾰족한 말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뾰족한 말들이 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향할까봐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00명이 우리에게 뾰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100명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수익을 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함께 하신다면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주 관점과 두산의 SK 실트론 인수 내용과 두산 에너빌리티 공급 세부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100명은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100명이 지금은 돈을 던지더라도요. 그 100명이 결국 이 한 명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선 지금 우리 방송 구독하고 문자로 두산 로보라고 남게 됩니다. 이만큼이나 자세히 아는 사람의 분석을 따라가야겠죠. 제대로 된 분석이 곧 여러분의 수익을 만들고요. 그 수익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해드린 분석을 계속 기억하셔야 되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010-737-7454 이 번호로 두산 로보라고 꼭 남기시고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담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담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민주당 상원에서요. 로봇세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법안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대중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향후에 문제될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 역시 동일한 기간에 같은 견해를 표명을 했죠. 이처럼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요. 빅테크 기업의 총수도 그렇고요. 많은 일자리들이요.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잘 나오려면 당연히 협동 로봇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총수가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와 동시에 법안 추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주력하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이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얼마든지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과거에 2차전지와 동일하게 말이죠. 2차전지가 왜 올랐죠? 2차전지 드디어 가는구나. 2차전지 공장도 짓고 2차전지 수요가 급증하는구나 하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책이 함께했고 로봇도 지금 마찬가지죠.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는 신호탄이 나오면 거기에 미국의 정책까지 함께 힘입어서요.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식을 놓고 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빠진다. 아니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적이 없는데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전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물론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들이요.
결국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분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다면 이런 방송을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고 이런 방송 구독하셔야 되고 이런 방송에 댓글을 남기셔서 응원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 어떤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가요? 단순한 제 주장인가요?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맞나요? 여러분께 필요한 건 그냥 뭐 걔들이 어떻고 저떻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무조건 저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뻔뻔한 분석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분석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쯤 되면은 좋아요 버튼 꼭 누르면서,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면 꼭 누르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댓글도 한번 남겨볼게요. 자, 그래서 호재는, 앞으로 나올 호재 첫 번째는 로보스의 도입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계열사 수혜입니다. 세 번째는 대대적인 로봇에 대한 정책이에요. 물론 뭐 미국의 리쇼링 정책도 좋죠. 네,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정책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은 단순히 제조업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로봇을 도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이런 구체적인 로봇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해요. 그렇게 됐을 때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많은 도입기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요,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또 끌어올릴 수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어찌 보면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이 될 수 있는 산업들 대상으로요, 그 제조업을 미국 안에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중국 기업들이 이런 미국의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을까요? 로봇은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AI를 도입해서요, 그 안에 담겨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제조의 기술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로봇에. 그러면 지금 탈중국화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과연 중국이 만들어낸 로봇이 미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도 때리고 있죠. 해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로봇이 많이 팔릴지는 몰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타겟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요, 중국과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 통계를 보실 때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얼마가 팔렸는지를 봐야 된다.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휴머노이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참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굴기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뭐예요? 중국이 휴머노이드를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휴머노이드 미국이 과연 그냥 보고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 휴머노이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뭐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 바이오 제약사에게, 맞아요, 10,000대가 넘어가는 옵티머스 3 플러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체결을 했죠.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향서라서. 중국도 휴머노이드를 투자하니까 미국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은 것이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요지는 로봇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와 많은 기업들 하나로 엮어보면 뭐예요? 로봇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증권의 ETF를 보시면은 올 1월 달에 보다 운용자금이 20배나 늘어났어요. 삼성증권에서 ETF로 이걸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수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ETF 안에 당연히 로봇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맞나요? 왜 여기로 지금 돈이 쏠리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죠. 앞으로 큰 호재가 터져도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저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고, 오늘 두산로보틱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